손절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했었어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런칭하는 것까지 하면은 17개? 그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그냥 자동화로 운영을 쭉 했거든요. 그때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박업 가능한 매물이 있나요? 막 구글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나오는 수익의 절반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마트하게 세일즈를 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스마트 셀링의 고상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는 지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간으로 삶의 주인이 된 공주. 제가 브랜딩한 게 이런 거여가지고 네.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주라는 브랜딩 하시군요. 원래는 공주들인데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공주로. 공주로? 네. 너무 좋네요. 네. 지원님 소개 한번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공간 임대 사업을 정확하게는 하고 있고 흔히 아시는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쉐어하우스, 파티룸 다양하게 업종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지는 이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2년 반 만에 만든 성과도 간단하게만 언급해 줄 수 있을까요? 개수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에 런칭하는 것까지 하면은 17개? 네, 그 다음에 2월에 오사카에 런칭을 하나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18개 정도 됩니다. 와, 2년 반 만에 18개의 사업장.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월 매출도 사실 다시 당연히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거의 몇 천만 원대 매출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사실 지원님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2년 전. 맞아요. 이었고 그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 초창기 약간 이런 사업 해보고 싶다 이런 뭔가 이제 맞아. 쪼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희가. 딱 정확합니다. 쪼랩. 네, 쪼랩이어서 쪼랩끼리 약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뒤에 지원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업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도 일본까지 한다고 해서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똑같은 감정입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진 못하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 다들 레벨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원님 모시고 좀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꼭 초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공간 임대업이라는 게 흔한 사업 아이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임대업에 좀 뛰어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비는 방을 아까워서 이제 막 세를 줬던 적이 있어요. 룸메를 구했던 적. 근데 생각보다 방이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겐 좀 큰 돈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딱 꽂히는 걸 보면서 이거 나랑 잘 맞을 수도? 이 정도의 어떤 힌트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만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한창 그때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반에 진짜 행색이 초라한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에어비앤비 10개 미국에서 돌리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이런 삶이 있구나 알고 나도 에어비앤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국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 친구의 만남이 되게 특별했겠네요. 저에겐 그냥 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네. 근데 사실 초기 창업으로 조금 가보면은 사실 지원님이 처음부터 그걸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공간 임대업 이러면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지원님이 또 저희가 다 비슷하게 자본도 크게 많지 않았고 근데도 이 아이템을 이렇게 시작했던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걸 좀 하게 되셨어요? 일단 초기 자본이 저는 막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개인적으로 지금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 하나 빌리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날아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사실 알바만 해도 몇 달이면 버는 돈이어서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던 당시
그 대만에서 친구를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시작을 하진 못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500만 원이 저한테 그 당시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내가 바로 못 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인터넷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내 돈 없이. 그때 이제 한창 지식 창업이 조금씩 꿈틀대던 때였고 그럼 내가 어떤 지식을 팔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진 건 없는데 당시에 토론 대회에 또 미쳐 있어가지고 토론 좀 수상 경력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레버리징해서 토론 스피치 강의를 열었고 그게 좀 생각보다 잘 돼서 그걸로 좀 돈을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회사 다니시면서 했죠. 아니요. 학생 때 시작을 했고 회사 다니면서 병행을 했어요. 1년간. 네. 그러다 보니 자본이 좀 많이 좀 빨리 쌓인 케이스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 임대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회사랑 처음에는 좀 병행을 했던 거죠. 맞아요. 공간임대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회사를 그러면 갑자기 이제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만두고 이제 공간 임대업에 약간 이제 전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한다는 정체성은 없었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걸 한다 정도의 그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요. 둘 다. 뭐 지식 창업이든 임대 사업이든. 그래서 뭐 하나 오픈을 해봤는데 너무 잘 돼서 그냥 바로 두 번째 거 오픈 뭐 쭉쭉쭉 해서 5개 정도 오픈을 하고 나서 제가 좀 싱가포르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일단 이것만 자동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그냥 자동화로 운영을 쭉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뭐 소득은 훨씬 넘어섰죠.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은 제 사업 소득은 훨씬 어떤 샐러리보다는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현타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좀 연관이 되는 게 뭐 엄청 막 제 능동적인 일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 사업장에서 저는 이제 좀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일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 와서 그 위임을 당하는 꼴이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내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가 좀 기억나는데. 그때 한창 또 제 고민 많이 들어주셨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전 직장을 그러니까 직장인가 이제를 아마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간 인업을 완전히 몰입해서 할까 아니면은 다른 직장을 갈까 맞아요. 고민하다가 저는 공간 인업 해 왜 안 해 이랬는데 갑자기 다음 날 나 여기 회사 이직하게 됐어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가서 또 현타를 맞으신. 정확합니다. 간지 3주 만에 괜히 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거긴 좀 다를 줄 알고 갔어요. 좀 능동적인 일을 할 줄 알고 갔는데 비슷했어서 그냥 좀 더 빠르게 현타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약간 진짜 이게 원룸 하나로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은 뭐 18개 사업장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크게 된 건데 뭐 이렇게 된 뭐 계기가 좀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전혀 없었고요. 저도 정신 차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걸 작년 말에 정신 차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 어떤 전략 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좋은 매물이 저한테 오면 이거 해야지 해서 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전략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 저지름 후 수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원님이 되게 잘하시는 게 진짜 약간 그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잘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되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또 이어가시니까 되게 잘하신 거 그게 되게 지금의 좀
너무 크게 좀 사업장을 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잘 풀렸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네, 맞습니다. 네. 저지르는 걸로 여기까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또 없어요?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거잖아요. 네. 힘들었던 문제가 좀 없었을까요? 되게 단계별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약간 공간 임대업과 합법, 불법 이슈가 좀 뗄래야 떼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합법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이제 조금 완벽하게 합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임무였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제가 좀 돌파해 나가고 나서부터는 좀 더 속도가 붙어서 빨리 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자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보증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자본 이슈 때문에 내가 매물이 있는데도 못 늘리는 이 상황이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매물도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타개할까 하다가 또 좀 투자를 받는 그런 걸 좀 뚫어서 또 자본 이슈도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투자 받았군요. 네, 근데 투자가 그냥 개인 간의 투자예요. 말이 투자지. 제 주변에 공간임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이제 매물 없어서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물 가지고 가면서 보증금을 당신이 내달라. 그럼 제가 다 운영할 거고 나오는 수익의 절반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자본 이슈는 또 해결을 했고 요즘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갈무리를 할까? 그리고 이제 브랜딩을 좀 입혀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통건물로 뭐 넘어가는 거 등등.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해외로 이제 진출하는 거 등등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사업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그 단계별로 하는 과정들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과정들을 정말로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창업할 때 막 이만큼을 기대하시니까 사실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가는 과정까지 사실 근데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되게 그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모두 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겪어보고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이런 것도 잘 풀어내신 것 같고 그게 그게 비법이네요, 지원님이. 네, 그걸 한 이후로 더 좀 속도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고민이신 게 이제 비즈니스 확장이고 브랜딩을 맞아요. 하는 과정들.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 확장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이게 브랜딩 하는 거랑 다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고 나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큰 그림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벌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었고 실제로 브랜드 없어도 플랫폼에만 올려도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이제 더 이상 정식 숙박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리스팅을 올릴 수가 없는 이제 규정이 올해 바뀌거든요. 이제 그게 또 저한테는 또 다른 리스크였는데 왜냐하면 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이제 숙박업 사업자가 있는 것도 있지만 숙박업 사업자는 없고 그냥 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더 이상 에어비앤비에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저는 저의 유일한 세일즈 그리고 트래픽 발생 수단이었던 플랫폼을 그냥 완전 잃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손님을 끌어올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뭐 한국에 좀 길게 놀러 오는 뭐 디지털 노마드 워커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세일즈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코리빙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외국인을 받냐면 기존 한국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조금 더 낼 수 있기 때문이었고, 근데 그걸 하려면 제 브랜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세일즈를 하려면 뭔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다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먼저 하는 게 저의 과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법적인 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 또 이제 기존 채널이 이제 좀 막히는 문제가 있으니 이걸 또 뚫어내기 위해서 지원님만의 또 브랜딩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인터뷰 때 이제 영업 관련된 작업, 이제 활동들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뭐 이제 페이스북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좀 간단하게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말 그대로 1대1로 연락해서 내 방 들어올래라고 물어보는 작업인 거예요. 1대1 세일즈인데 이제 막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집을 찾는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 집 찾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랜딩 페이지에 쭉 제 매물을 정리해서 보여줘요.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약할 수 있는지 다 정리해서. 그런 다음에 너가 서울대학교를 가서 이제 교환학생을 할 거야? 그러면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내 매물은 이거고 여기서 너는 이 가격에 이걸 누릴 수 있어. 그리고 그거와 추가로 제가 좀 제공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들을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이제 하는 형태고요. 최근 이걸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적중률이 좋은 거예요. 2주 만에 3건의 계약을 먼저 벌써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이걸 좀 어떻게 디벨롭 해볼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웃바운드 세일즈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아웃바운드 세일즈. 네, 세 건의 기회라고 세 건의 딜을 만들어내신 거지만 그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되고 그들과 뭔가 네고시에이션이 되고 있는 네. 훨씬 더 많았을 테니. 네. 근데 이러한 방식이 그전에는 좀 없었던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원님이 좀 처음으로 이런 거 좀 뚫어내고 있는 방식인 건가요? 분명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막 엄청 특별하고 기발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에 능숙한 어떤 친구와 또 연이 닿아서 그 친구를 저희 팀으로 영입을 했고 이제 그 친구가 이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 이게 제가 아웃바운드 세일즈를 조금 이제 전문화로 하고 있는 팀으로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희는 그 시그널을 잘 포착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호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떠한 걸 니즈가 있다는 걸 알리는 활동들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해서 연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모수를 딱 찾는 작업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은 사실 또 세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영업도 잘 하신 거고. 근데 그렇게 시그널을 잘 찾고 시그널에 기반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성공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인데 네. 이미 지원님은 다 이미 하셨군요. 그렇게 또 하셨고 그 다음에 기관과도 협업을 또 네네네. 이제 이건 1대1은 말 그대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고 이걸 좀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뭐 입학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방을 필요로 하는 학생 혹은 외국인 학생을 우리로 연결해달라 뭐 이렇게 뭐 뭔가 그런 커넥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회사의 기숙사역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그냥 이제 무형의 커뮤니티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운이게도 또 제 주변에 많이 좀 있었어서 그런 분들과도 이런 좀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좀 디벨롭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진짜 이게 저는 들으면서 지원님이 이게 왜 가능할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왜 이거 하기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장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운영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뭐 시스를 대행하거나
운영하는 작업들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건데 제가 알기로 지원님이 이걸 상당히 자동화를 다 하셨고 그러니까 남은 지원님의 시간을 더 이런 데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규 기회를 뚫는 작업에 더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못하죠. 와.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자동화를 저한테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 자동화를 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게 오프라인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자동화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면 굉장히 심플한 비즈니스니까. 그냥 누가 예약을 하면 그 예약한 사람에게 미리 세팅해 놓은 예약 메시지를 보내고 또 체크인 시점에 맞춰서 예약 메시지 보내고 뭐 우려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질문 있으면 찾아서 봐라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매뉴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가는 시점을 또 알람을 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게 가면 그분은 딱 그거에 맞춰서 가서 청소하시고 그렇게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 다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생긴 변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수도가 안 나온다, 보일러 고장 났다,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러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그냥 사람을 쓰고 있어요.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분을 둬서 관리자로 둬서 네, 그분께 일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책임을 지는 위치다 보니까 항상 뭐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상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엔 큰 비용을 들이면서 그렇게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인 거죠. 돈. 돈인가요? 네. 돈이고 또 하나는 그 챗봇을 만드는 것도 네, 또 방법일 것 같아요. CS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진짜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챗봇이요? 네. 하는 질문만 하니까. 네. 사람들의 질문이 사실 좀 다 어느 정도 예측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원님이 아까 AI 쪽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요즘 관심 갖고 있던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챗 GPT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 답변을 하는지 사실 저 그동안은 사용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데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런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번 놀라요. 네. 어저께만 해도 이제 이렇게 누가 했는데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진짜 거의 심리 상담급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치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남대없는 치유. 근데 갑자기 치유까지 받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GPT의 발전은 사실 발전이지만 이거를 또 우리 사업에 어떻게 엮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저는 진짜 이 시대에서 좀 되게 빠르게 승기를 잡는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님이 챗봇을 고민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고민인 것 같고 너무 잘 하시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브랜딩을 요즘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여쭙고 싶어요. 공간 임대업에서 브랜딩의 중요성을 좀 언제 느끼셨어요? 직접적인 중요성은 이제 제가 기관에 컨택하려고 할 때 그 세일즈 친구가 해주는 친구가 그 지원 외국인 친구인데 지원 이런 데 컨택해서 우리 방 써달라고 하려면 뭐 홈스인 코리아나 앵커스토어 같은 데처럼 뭔가 있어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촌철살인을 하시더라고요. 있어 보여야 된다 그냥 그거 하나가 필요해서 이제 브랜딩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뭐 있을 텐데 지금 떠오르진 않네요. 네. 네. 있어 보인다라는 게 사실 네.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광고도 이제 태우게 될 거고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게 될 거고 근데 저한테 되게 이 서울 전역에 되게 숙소가 퍼져 있는데 이거 하나 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지원 코리빙이라는 데가 있고 이 지원 코리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 있고 저기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총합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더 후킹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정말 딱 외국인만 타겟으로 하는 하우징 서비스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들이랑 좀 어떤 차별화를 둬야 이게 먹힐지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와, 그럼 브랜딩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뭐 당연히 저희도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브랜딩이라는 단어마다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뭐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그냥 깨작깨작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건지. 근데 또 주변에 디자인을 하는 친구인데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엄청 필요하기보다는 저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좀 우리 거에서 한번 연습을 해봐라 하는 좀 그런 니즈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영입해서 예,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이 브랜드를 통해부터 시작해서 뭐 브랜드 철학 그리고 로고 뭐 톤앤매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장은 그냥 랜딩 페이지 정도 만드는 수준일 것 같긴 한데 네 점점 뭐 이렇게 나아지겠죠. 네. 그게 그럼 앞으로의 좀 지원님이 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가장 고민. 네, 여러 개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브랜드와 관계없이. 네. 건물주와의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런 고민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전 통건물에서도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로 제가 좀 진출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이번 일본에 가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는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규제, 법적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자본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저도 그 다음 질문으로 듣고 싶었는데 네. 해외 진출이라는 게 말로는 또 거창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해외 진출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지원님 이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왜 해외 진출을 생각하게 됐는지.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것도 딱히 없거든요. 그냥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뭐 달러를 벌고 싶다 하는 정도의. 네. 근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뭐 이제 예전에 제가 좀 미국에 가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뭐 취업을 하고 싶진 않고 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진 않고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또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해봤던 사업이라고는 뭐 이런 것 뿐이니까 그럼 미국에 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로 시작을 했던 거긴 해요. 근데 미국은 좀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한번 좀 성공을 시켜보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일본 그럼 너무 궁금한데 일본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그냥 소위 말해서 일본어 제가 알기로 일본어 잘 못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일본어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또 계기가 있는 게 저희 친오빠가 일본에 살아요. 그래요? 일본인 와이프와 함께. 근데 친오빠가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에어비앤비 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근데 가르쳐도 오빠는 일본 가서 그대로 적용이 분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고 일본에 여는 걸 도와주겠다. 약간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섣부른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막 아기 키우고 막 이런 게 너무 짠해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렇게 약속한 게 이제 작년 12월에 그렇게 해보겠다였고. 12월. 네, 딱 약속한 12월쯤 해서 또 우연한 기회로 그 오사카에서 그런 걸 하고 계시는 분과 좀 이렇게 연이 닿게 돼서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좋은 매물을 얻게 돼서 계약을 했고 또 그분과 계약을 맺어서 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작년 12월이 불과 한두 달 전 아니에요? 네, 작년 12월은 몇 주 전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몇 주 만에 지금 이게 다 된 거예요? 그쵸. 와. 오사카를 갔던 건 11월이었고
그 다음에 11월에 가서 사실상 계약을 했고 12월에 세팅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밀려서 네, 2월에 갑니다. 와.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 조금 가장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호님이 완전히 처음부터 맨땅 헤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 잘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먼저 섭외하고 그분을 통해서 확장한 다음에 위탁 관리도 그분께 맡기는 작업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배우는 거죠. 근데 그분 통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내야 돼요. 그쵸. 아마 버리는 비용일 거예요. 저는 그 돈을 2년 동안도 회수를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지불하는 돈을. 근데 그냥 그 배움의 가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그분과의 커넥션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뭐 제가 법인을 세우던 아니면 뭐 오빠의 그런 걸 이용을 하던 이렇게 해서 좀 내 걸 만들어 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초기 비용이 뭐 들긴 하겠지만, 근데 그 파트너사를 섭외를 하고 그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결심을 그럼 정확하게 여쭈면 결심을 한 게 얼마이고 언제 결심하셨고 이렇게까지 좀 섭외되는 과정들은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오사카 일단 무작정 간 게 11월 초였고요. 네. 가서 이제 그런 커넥션을 그냥 가서 사실상 바로 만났어요.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컨택해서 그 커넥션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트립을 하나 열었는데 제가 거기 참여를 한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가서 그 트립을 참여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매물을 몇 개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냅다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기까지는 뭐 며칠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와, 그 추진력이 대박입니다, 진짜. 네, 가셨으면 아마 하셨을 거예요, 상영님도.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를 가거든요. 아, 정말요? 이번 주에 가요. 가서 그런 추진력을 한번 용기를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계약하고 올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오사카고 사실 네. 전 도쿄에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도쿄는 커넥션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도쿄를 가서 저는 일단 그냥 부동산 한번 가봤어요. 일본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민박업 가능한 매물이 있나요? 막 구글 이렇게 보여주고 당연히 없다고 하죠. 한국도 구하기 힘든데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호스트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팅 한번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뭐 한 10명 물어보니까 1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딥한 얘기를 들었죠. 그러고 또 그분이 매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제안을 몇 개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분의 대답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뭔가 지금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약간 에어비앤비로 약간 그 연락처는 그럼 너무 궁금해요. 약간 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에어비앤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어비앤비 메시지로? 네. 그렇게 해서 만났군요. 네. 이게 저도 네, 이런 맨땅에 헤딩이죠. 그냥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대학교까지 왔는데. 네. 네, 저도 지원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링크드인으로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연락을 지금 저번 주에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좀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인도네시아를 가겠다는 마음은 저번 주에 딱 결정을 해서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딱 티켓을 예매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티켓 예매하고 그 주에 처음으로 링크드인 메시지를 뿌렸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인도네시아 분들이 만나자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지사장님이 당돌하네 와라 이러는 거예요. 만나주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해보니까 그렇게 기회가 좀 뭔가 열렸습니다. 제가 맞아요. 다음에 왔을 때는 뭔가 또 그런 업데이트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떨리는데 참 두려운 게 많은데 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그래도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근데 그분과 계약까지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분의 어떤 걸 보고 계약까지 좀 하셨어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을 좀 잘 믿는 것 같고요. 아, 네, 그 투자의 행위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 한국에서 이미 많이 해왔던 거라서 저는 그거에 대한 반감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항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저의 이제 그 좀 뭔가 겁 없는 그런 거 플러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민박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나쁜 짓은 안 하겠지 하는 또 그런 일반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했던 것 같아요. 일본 현지인이신 거죠? 아니요, 한국인이세요. 아, 한국인이신데? 네네. 와,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았다. 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지호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호님은 되게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지호님을 뭐 보면서 도와주려 하는 것도 있고, 또 지호님이 되게 말씀을 차분하게 하시지만 뭔가 또 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저번에도 생일 파티 때 뭔가 하시고. 네. 이번에도 하나 해요.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한옥을 런칭했거든요. 아, 한국 런칭했어요? 네, 어저께 한옥 세팅하다 왔는데, 오, 네. 네, 한옥도 이제 수건 사업 같은 거였어요. 한옥 해야지 했는데 이제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옥에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바베큐 설날 파티를 기획합니다. 와. TMI이긴 한데 저도 제 브랜딩의 일환이에요. 이런 커뮤니티 파티 이런 걸 띄우는 게. 네. 그냥 브랜딩을 이미 하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이름 하나 더 덧붙이는 것 같네요. 네네. 그게 정말 좋은 브랜딩을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대단하십니다. 네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호님 그러면은 그냥 저 묻고 싶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호님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냥 어떤 걸 얻고 싶으세요? 어떤 걸 얻고 싶냐. 비즈니스를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지호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뭔가 원동력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도파민? 아, 그냥 재밌는 거? 게임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 막 이렇게 문제 생기면 퀘스트 깨듯이 해결해 나가는 거. 그리고 성장? 네,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죠. 그리고 돈?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원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하는 듯이 사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RPG 게임하는 것 같아요. 나 그런 마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실패하더라도 약간 그럴 수 있지 하고 게임에선 다시 뭐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린 죽지 않죠. 죽지 않죠. 네. 사업장 하나 뭐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마지막 질문. 약간 이거 제가 사전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딱 지금의 지원님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지원님에 대한 의견도 더 붙여보고 싶은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되게 지호님은 정말로 그냥 회사원이었고 그때 되게 소규모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지호님은 또 제가 보기에는 180도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호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지호님이 변하게 된 계기나 뭐 지호님에게 좀 어떠한 가장 중요한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가 좀 궁금합니다. ADHD? 네, 제 ADHD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성향이 다분하거든요. ADHD 성향이라 하면 좀 약간 충동적이고 생각이 짧고 되게 초반 그러니까 과몰입 잘하고 흥미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게 빠르게 손절하고. 근데 그 성향이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되게 그냥 저지르는 게 되게 핵심이었다고 말하셨는데 그 저지르는 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뒤에 걸 너무 깊이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처음 그
이걸 공간을 늘렸을 때 처음 진입했을 때도 뭐 불법 이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합법으로 하는 건 어렵다 이런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저는 들어갔거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했고 풀어냈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저는 좀 ADHD와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ADHD가 근데 네. 핵심이다. 근데 그거는 되게 한 단어로 표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원래 그 사업을 할 때에 딱 처음 진입했을 때는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느끼는 거지만 실패할 이유가 한 9할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이유는 딱 1할 정도? 근데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어들고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로 그게 그 성공과 약간 도전과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음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을 만드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걸 되게 지원님이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약간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제약들이 있어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잘 파악했다 그리고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간임대 설명했을 때요. 네. 그때 저도 뛰어들 뻔. 맞네요. 한창 막 상담 받으셨었죠, 맞아요. 네네. 저도 창업 말고 이런 걸 답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네네. 그러게요.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죠.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덕분에 공간 인대업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풀어내서 이쪽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지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원님 하시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홍보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그냥 갑자기는 아니고 못한 말 하나 좀 우려되는 말인데 아까 제가 막 일단 저지르고 들어가서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라 막 이런 말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빠른 손절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손절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했었어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균형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네, 남의 말만 듣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무모하더라도 일단 실행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실행했는데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 네네. 그 손절하는 의사결정도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그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 아직 올라간 적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믿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스마트셀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지원이 오늘 소감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상영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정말 영감과 자극과 막 그런 걸 주시는 분인데 또 한 몇 개월 연락 안 하는 사이에 이런 컨텐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네, 너무 재밌는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마트셀링의 고상혁 그리고 김지원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